이렇게 바느질, 엣지 코트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 몸통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구멍만 다 뚫어 놓으시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번에는 옆판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옆판 구조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옆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겉, 이게 안, 그리고 보강 이 세 개를 가지고 할 건데 본딩을 하기 전에 PR을 해줘야 됩니다. 두께가 꽤나 두껍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PR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이 부분 이쪽을 쭉 PR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다리처럼 생긴 곳 여기 아래쪽도 PR을 할 겁니다. 여기는 좀 얇게 PR을 할 거고 이쪽은 어느 정도 두께만 좀 해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다리 아래쪽 이쪽을 PR을 해줄 건데 PR기가 있으면 솔직히 쉬워요. 뭐 내가 세팅해가지고 기계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집에 PR기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말고 이런 부분도 PR을 고민해서 디테일을 살릴 수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조금 필요한 정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PR기가 없으면 여기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손 PR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 아랫부분 있죠. 여기랑 여기는 8mm만큼씩 그냥 잘라버리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마감을 하려고 8mm만큼을 제가 추가를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PR을 얇게 하기 좀 어려우시면 이 8mm만큼을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PR을 다 했고요. 이 부분, 이 지금 다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은 8mm만큼을 표시해서 이렇게 본딩해서 접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8mm만큼을 이렇게 표시를 해둘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본딩을 하시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어디 하시냐면 이 아래쪽 여기 하시고 여기 그 다음에 PR한 부분 플러스 이렇게 네모나게 본딩을 먼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쪽 이 부분을 조금 넓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접을 거기 때문에 조금 넓게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다 했고요. 본딩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다 했고 이 끝에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먼저 이렇게 8mm만큼 접어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망치로 한번 두들겨서 납작하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접어서 마감 처리를 하시는 거죠. 망치로 한번 두들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조금 가죽이 더 힘이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보강이죠. 보강도 전체 본딩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붙이시냐면 이렇게 해서 잡아두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는데 이 아래쪽은 이렇게 평평하게 붙여버리시는 거고 여기는 이 가운데만 살짝 붙여둡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안 붙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붙이시냐면 살짝 떼신 다음에 휘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힘이 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나중에 잡아져 버리면
가죽이 이제 주름이 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휘어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일부러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휘어서 붙였는데 지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 나중에 저 미니 토트백을 만들게 되면 옆판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망치로 한번 두들기고 올게요. 하고 나서 이 겉판이죠. 겉판 같은 경우는 본딩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 본딩을 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살짝 보이실 건데 이 모양으로 본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조금 마르기를 기다리려면 어차피 안감을 본딩해야 되기 때문에 안감도 네모나게 본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것보다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본딩을 해주시면 나중에 붙여서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잘라낼 거고요. 이 상단 부분도 보시면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은 여기 맞춰버릴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춰버릴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본딩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게 충분히 말랐을 거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맞춰서 붙여버리면 이게 딱 절반이 올 거고요. 이렇게 절반만큼 오고 이게 마저 이렇게 붙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맞춰서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제가 보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차피 제가 가장자리도 본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감과 함께 붙이는 거죠. 기준은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고 보강을 붙이면서 휘어 붙였던 이 느낌 그대로 붙이시는 거죠. 보시면 여기 아래쪽은 그냥 깔끔히 맞춰서 붙여버리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안감이 올라왔을 때 가운데 맞춰서 붙여놓고 이 모양대로 이렇게 약간 휘어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일부러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죠. 특히나 힘이 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여기도 쭉쭉쭉. 그리고 이 나무 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이렇게 말아서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말아 올려서 붙여버리시면 돼요. 이러면 잘라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튀어나온 것들 다 잘라내버리시면 되죠. 이렇게 다 잘라서 구멍을 뚫으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위쪽을 뚫어서 바느질을 먼저 해주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 둘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로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서리부터 해서 그것을 맞춰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양쪽에 구멍 하나씩은 빼고 한 3에서 5mm 정도 되겠죠. 그만큼씩 빼고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하나, 구멍 하나를 뺄 거고요. 양쪽 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어느 부위를 신경을 쓰시는 게 좋냐면 이쪽이 이렇게 이 가죽과 이 가죽이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을 쭉 뚫으시는데 물론 올 그리프, 송곳 그리프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송곳 그리프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선 그리프를 쓰셔도 됩니다.
이러면 제가 구멍을 다 뚫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구멍 하나씩 빼고 다 뚫었습니다.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흰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흰실로 바느질하고 엣지 코트를 다 하면 되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이 안감과 같은 색상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브라운 계열로 바느질을 하고 이 부분도 엣지 코트로 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옆판은 완성이에요.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바느질, 엣지 코트 다 했고, 이 안감과 비슷한 약간 브라운 계열로 하고, 여기도 엣지 코트로 마무리를 다 하면 옆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저도 하나는 다 해놨고요. 나머지 하나도 마저 다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든 옆판을 이 몸통판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딩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는데 이 바느질한 부분은 본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래쪽에 다리처럼 해서 접혀진 이 부분이 이렇게 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 느낌이 되는 거죠. 이 느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본딩 되는 게 이렇게 돌아와서 이 가장자리 이쪽으로 본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이 몸통판도 한쪽은 이렇게 본딩을 다 해놨는데 이 가운데 은펜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 바닥에서 가운데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센터 부분에 이 옆판에 이 갈라진 이 부분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맞춰놓고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센터 이만큼 여기 이만큼 붙여놓고 여기도 이만큼을 붙여놓을 겁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그래서 이만큼만 붙여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라운드를 붙이기 전에 이 끝을 먼저 맞춥니다. 이 끝 먼저 맞추면 이게 거진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붙여버리시는 거죠. 천천히 모양을 잡아주면서 가장자리끼리 맞춰서 붙여버리면서 붙이시면 거진 맞아 떨어지는 길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끼리 맞춰서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끝부분을 먼저 맞출 거고요. 이 끝부분을 먼저 맞춰서 붙여버리고 이쪽을 살짝 빼서 그래서 손 넣어서 맞춰주면서 가장자리를 맞춰주시는 거죠. 나중에 엣지 코트나 그런 걸로 커버하실 때 단차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멍을 나머지를 뚫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제 영상을 계속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의아하실 거예요. 이 겉은 뚫었는데 이 옆판은 안 뚫었지 않느냐. 네, 저는 이번에는 여기 겉에 있는 구멍을 베이스로 이 옆판을 한 번 더 사선 송곳으로 뚫어서 하는 방법을 써볼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앞판에 맞춰서 구멍 개수를 맞춘 구멍을 옆판에 뚫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방법을 지갑할 때 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멍 개수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고 특히 이 라운드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구멍 개수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겉에 뚫려 있는 구멍을 베이스로 사선 송곳으로 하나씩 마저 뚫어버릴 겁니다. 이걸로 이 겉에 있는 구멍을 가이드 삼아서 뚫는 거죠. 이렇게 잡고 천천히
천천히 제가 사선 송고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붙여놓은 채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입체로 됐을 때 내가 이 바닥에다 두고 뚫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런 모양은 이렇게 뚫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뚫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뚫었을 때 바깥쪽에서 이 그리퍼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써보다가 이 사선 송곳을 쓰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고 괜찮아지면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뚫고 나서 바느질하고 에치 코트까지 마무리를 해버리면 가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